혹시 못 받은 돈 있으신가요? 이제 받을 돈이 있는데 아직까지 못 받고 있는 돈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끝까지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별의 강혜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법무법인에서 채권을 추심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거래를 해서 저희가 뭔가 일을 해주고 물건을 보냈는데 받지 못한 금액이 있거나 아니면 돈을 빌려줬는데 또 받지 못한 게 있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미수금이라고 하고요. 미수금이 있는지 일단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미수금을 어떻게 하면 추심할 수 있는지 이제 대응 방안을 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금이 있다 하시면 1단계 이메일로 청구를 한다. 어떤 거래에 기해서 우리가 뭘 해줬는데 언제까지 너네가 돈을 뭐 갚기로 했는데 언제까지 대금을 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얼마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메일로 리마인드 메일을 보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구두상 합의를 한 것도 법적으로는 계약이 성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약서가 없다고 해도 미수금은 청구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증명 책임이 남는 거죠. 그래서 이메일로 커뮤니케이션 하거나 뭐 문자를 보냈거나 아니면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 내용을 뭐 녹음한 자료가 있다거나 이런 자료를 통해서 그 거래가 있다는 게 입증이 되면 그거에 기해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메일을 보내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것도 이메일상 뭐 어떻게 해서 청구를 하면 상대방이 그 이메일에 이제 회신을 하는 과정에서 또 증거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얼마는 인정하지만 얼마는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인정하면서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언제까지 갚겠다든지 이렇게 회신을 통해서 그 거래가 있었음을 또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거든요. 보통은 한두 번, 한 3-4번 정도까지 보내고요. 그 다음에도 이제 회신이 없다, 답이 없다 라고 하면 그 다음 조치를 이제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2단계로는 이제 좀 더 공식적으로 내용 증명을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근거 하에 좀 더 정확하게 언제까지 보통은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시간을 줍니다. 이 기간까지 갚지 않았을 때 그럼 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그래서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 비용도 부담하게 되고 지연 이자도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언급해서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꼭 법무법인 명의로 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회사 공문 형태로 회사가 직접 보내도 돼요. 그 명확하게 근거랑 금액이랑 기한을 명시해서 보내시면 되는데 이제 경험상으로는 그래도 변호사가 검토를 해서 법적 근거 하에 변호사 명의로, 법무법인 명의로 상대방에게 내용 증명을 발생했을 때 그 내용 증명을 받고 그럼 법적 조차가 곧 진행되겠구나 싶어서 바로 변제를 하는 사례들이 많아서 가급적 법무법인 통해서 법적 검토를 거쳐서 법무법인 명의로 보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단계,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도 답이 없다라고 하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법적 조치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법적 조치는 2가지가 있는데요. 지급 명령을 보내는 것과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게 있습니다. 지급 명령은 근거가 명확하고 상대방이 다투지 않았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고 뭐 근거가 되면 상대방한테 그 결정을 보냅니다. 상대방이 그걸 보고 2주 안에 이의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동일하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걸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다툰다고 하면 이제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본안 소송은 지급명령과 달리 정식으로 막 기일도 잡히고 서면 공방도 하고 막 1심, 2심, 3심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기간도 길고 소송 비용도 늘어나는 그런 절차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상대방이 다툴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바로 본안 소송을 제기하시는 게 낫고요. 상대방이 비교적 다툴 것 같지 않다라고 하시면 지급 명령을 통해서 보다 쉽고 보다 빠르고 그리고 소송 비용도 훨씬 덜 드는 간편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4단계, 그래서 이제 지급 명령이랑 본안 소송을 해서 확정 판결을 받는 효과가 발생하면 이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강제 집행은 상대방의 재산을 법적 절차를 통해서 회수하는 건데요. 만약에 상대방이 부동산이 있다라고 하면 부동산에 압류를 해서 그게 처분이 돼서 매각대금에서 분배받는 절차를 하시면 되고 보통 이제 부동산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로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예금 채권에 압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래 은행을 알 경우에는 은행을 특정해서 그 은행의 예금을 압류하고 그러니까 처분하지 못하게 하고 추심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을 상대로 압류 추심 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그 돈을 저희한테 직접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소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예금도 없다 하면 뭐 그 상대방의
그 사무실에 뭐 임대차 보증금이나 주 거래처를 알고 있으면 매출 채권에 압류및 추심 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채권이 없다 하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있어요. 집이나 뭐 회사나 물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물품에 이제 동산 압류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빨간 딱지 붙이고, 이런 건 아마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셨을 텐데, 그렇게 빨간 딱지를 붙이면 그 물건을 이제 쓸 수가 없고요. 그 물건을 법원에서 이제 공매를 해서 그 물건을 판 대금을 회수해서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알아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무상 또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압류가 있습니다. 가압류는 이제 소송 절차 진행하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면 이렇게 나중에 확정 판결이 있더라도 강제 집행을 할 재산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그 물건을 처분하지 못하게 잡아두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실무상 가압류를 하게 되면 그 가압류는 사실 채무자 모르게 일방의 주장을 통해서 이제 법원에서 그 가압류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그럼 상대방은 나중에 알게 돼요. 그 내 재산이 가압류가 됐다는 것을. 그러면 그걸 알게 되면 여러 가지 또 신용상의 이제 불이익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압류됐다는 걸 알고 바로 연락을 해서 채권을 변제를 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주의할 거는 가압류 같은 경우는 사실 바로 잘 활용하면은 정말 좋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대방이랑 뭐 공방을 해서 법원이 결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내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과 이제 소명 자료를 보고 법원이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가압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대비해서 공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예금 채권 같은 경우는 40%를 이제 공탁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보통 20%는 현금 공탁, 20% 정도는 보증보험으로 이제 가름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 비율은 어느 정도 소명하느냐에 따라 달라서 더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냥 뭐 10억인데 10억의 예금 채권을 가압류한다라고 하면 2억 정도는 현금 공탁을 해야 되는, 현금으로 채권자가 법원에 공탁을 해야 되는 점에서 좀 금전적으로 일단 그거를 당장 상대방한테 주는 건 아니고 나중에 소송에서 다 이기면 가져올 수 있는 돈이긴 하지만 그걸 현금으로 공탁을 해야 되는 점 때문에 현금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고려하기 좀 어려운 선택일 수는 있겠습니다. 다양하게 상황에 따라서 이런 회수 수단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법무법인 별은 처음 단계 이제 이메일은 이제 그냥 보내시면 되는데, 사실 이메일 보내는 단계부터 저희가 자문을 해서 진행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메일, 뭐 내용 증명, 지급 명령, 본안, 강제 집행, 가압류 이 전반에 대해서 다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받으실 돈 있으신 경우에는 저희 법인에 문의 주시면은 제가 끝까지 받아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